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는 명예보다 재정적 부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명예는 살 수 있지만 명예가 재물을 획득하는 시대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면 풍요로운 현세에서 부러울 것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으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고난 사주가 부자 사주이거나 운에서 재물을 몰고 오는 시기가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 자신도 답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자의 수준이 어느 선인가입니다. 100억, 1000억. 글쎄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부자라는 척도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모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돈과 부동산이 보통 사람보다 많으면 부자로 일컫는다는 것으로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학적 요건은 먼저 신강하고 재성이 강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약하거나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물의 크기가 작다고 보게 되는데요. 타고난 재물의 크기가 커야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성이 강해도 사주체의 힘이 약하다면 마음만 있을 뿐 재물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돈가방이 있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갈 힘이 있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강하고 신강해야 재물운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성이 용의신이고 식상이 생조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재성이 강하고 길신이면 재물복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식상이 재성을 생조하면 더욱 재성이 큰 힘을 갖게 돼서 부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재물운을 보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다음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첫째, 신왕하고 재가 강하여 관을 생하며 비겁을 누르고 재를 보호하게 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왕한데 기신인 인수가 많을 경우에 재성으로 인수를 제압하고 활동을 조장하면 부자가 됩니다. 신약하여 인성을 쓰는데 관이 있을 경우에 재가 있어서 재관인하면 재물로 출세하고 치부합니다. 신왕하고 비겁이 많은데 천간에 재가 없고 지지에 재성이 삼합하면 남모르게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신왕하고 천간에 식상과 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생재하면서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대부가 됩니다. 신왕하고 재성이 강한데 식상이 있어서 생재하거나 관살이 있어서 재성을 보호하면 만금을 이룹니다. 신왕하고 식상이 약한데 왕성한 인성이 식상을 치는 경우 재성이 삼합하면 사방에서 생재하기 때문에 갑부가 됩니다. 신강하고 관이 약한데 인성이 중중하여 관을 도둑질하는 경우에 재성이 합을 이뤄 인수를 극하고 관을 생하면 부귀를 겸비하게 됩니다. 신왕하고 비겁이 왕성하며 재와 인이 없을 경우에 식상을 보면 스스로 생재하여 부자가 됩니다. 신약하고 재다하며 관과 인이 없을 때 비겁이 있어서 무거운 재를 합심하면 재를 감당하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재를 용신으로 삼는데 기신이 없게 되면 재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니 부자가 됩니다. 재성이 용신을 도와주면 재로서 출세를 하게 되니 재성이 유력하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한편 한 건의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횡재수라고 부릅니다. 횡재수는 사주에서는 편재로 나타나는데요. 흔히들 편재를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다면 이 사람에게는 큰 돈이지만 항상 돈을 잘 벌던 사람에게는 그리 크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편재는 단순히 재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었던 수익과 비교해서 수익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유독 도박이나 내기게임, 경품 등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편재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횡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편재와 편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거나 사주 원국의 편재가 힘을 받는 운세일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재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지장간의 재성이 인중간목과 해중간목, 진중을목이 힘있게 자리하고 있어서 재물의 그릇이 아주 큰 명조입니다. 또한 이 재성을 인해합이 되어 일지로 합하고 또 진중을을 인진으로 끌어들여 재물과 유정도 하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재물의 기운이 강하면 이를 재물의 보관력이라고 합니다. 즉 재물 창고가 꽉 찬 것이지요. 이렇듯 재성이 지지에 있어야 좋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자칫 합충되고 합묘돼서 겁재에게 빼앗기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 재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어중이 떠중이가 다 붙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간의 재성이 지지로 뿌리가 강하게 내리면 안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알부자는 이렇게 지지에 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월지의 술토에서 출간한 병화가 용신인데요. 재성 옆에 식신이 자리하고 있어서 일과 돈이 꾸준히 있는 자수성가한 사주입니다. 사주 전체에 수가 많아서 조우가 좀 축축하고 냉한데요. 재성인 병화가 을목의 생조와 지지, 관성의 호의를 받으며 찬란하게 떠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만일에 이 사주에 병화가 없었다면 사주 전체에 조우가 어둡고 차가우며 일은 많으나 결실이 없는 사주였을 겁니다. 시주의 비겁이 강한데 특히 시지와 일지가 해자축 수국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비겁도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재성이 아무리 예쁘게 있다 하더라도 재물을 모으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나 지지 관성의 과다로 재성을 비겁에게 분탈당하지 않고 부를 쌓은 경우입니다. 단 연주, 월주, 일주가 백호인데다가 축술미 형이 있는데요. 불을 쌓아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해월의 간목일간으로 편인격 신강한 사주입니다. 재성으로는 원국에 기토, 술토가 있고 지장간에도 각각 무토가 있어서 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통상 재성이 강하면 일간의 힘이 소모돼서 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재성이 강하고 길신이면서 신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부자사주로 분류됩니다. 더구나 시지의 식신사화가 큰 불로서 재성을 생조하고 있어서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누구나 부자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벼슬을 하면 재가 저절로 따라와서 부자가 되었지만 현대사회는 관보다도 재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팔자탐만 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주인지 알아보고 자신의 사주를 뛰어넘는 행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